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치룬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정말 지옥 같은 올림픽이었지만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세계의 위상을 당당히 알릴 수 있었는데요. 올림픽은 이제 막을 내리지만 늘 그랬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본의 우길기가 등장해 우리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호주 선수가 이 우길기 관련해 큰 결심을 했고 이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28살 마이클 토마스라고 합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국제홍보팀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영국이 보여줄 성과를 홍보 수단으로 삼기 위해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각국 선수단과 미디어 사이의 소통을 돕고 올림픽 관련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며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돕기도 하고 있죠. 제가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파리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죠. 하지만 올림픽이 끝을 보이는 지금 초반에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아요. 경기 외에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지루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파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마련해 두었지만 30분, 길면 1시간 정도 머무는 게 전부라 갈 사람은 이미 간 상황이에요. 관광객들은 이미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다 둘러봤고 이제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앞당겨서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선수촌 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경기가 없는 선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교류하며 즐거워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열정적으로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림픽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올림픽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운영이에요. 처음 부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곳은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뿐이죠. 한국은 코리아 하우스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그 열정과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심이 절로 드는 열정이죠. 코리아하우스에서는 놀랄만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자국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신감입니다. 사실 자국 문화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적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다면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전혀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조국인 영국도 문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저도 재미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겠어요? 영국 부스에 가보면 맛있는 음식도 별로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해봤자 셜록 홈즈와 해리포터 정도예요. 물론 이것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지만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양성도 부족하고요. 반면에 한국 부스는 완전히 달라요. 젊은이들을 겨냥한 즉석 사진기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요즘 SNS 시대에 즉석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뽀샤시하게 피부 보정까지 해서 10대, 20대 소녀들, 더 나아가 중장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계가 얼마나 하냐면서 가격을 묻는 사람들까지 있다더군요. 이걸 가져가면 대박이 날 거라는 거죠. 이 즉석 사진기는 사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적절히 섞어 놓아서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체 이런 디테일은 누가 떠올리는 건지, 담당자를 만나서 모든 정보를 털어놓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음식 면에서도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김치만 떠올리는데 한국 부스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와 떡볶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만두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있어서 친숙하면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맛이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만두와는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떡볶이는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음식인데
그 독특한 모양과 매콤 달콤한 맛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 입맛에도 딱 맞았죠. 한국 음식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등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요.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계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찾는다고 홍보하더라고요. 불고기와 삼겹살은 육식을 좋아하는 서양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달콤한 양념의 불고기와 숯불에 구운 삼겹살의 향과 맛이 그들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추에 싸먹는 독특한 식문화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게다가 김치의 효능에 대해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김치를 그냥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가 발효식품이고 김치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다는 걸 알리는 거죠. 외국인들은 즐겨 먹는 김치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냐며 놀라워하고 있고 김치는 물론이고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판매도 했는데 아쉽게도 전부 팔린 상황이라 저는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에서 온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였어요. 예를 들어 김치 피자나 불고기 버거 같은 음식들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아직 익숙지 않거든요. 이런 퓨전 음식으로 처음 한식을 접하니 접근이 용이해져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은 건강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발효 음식, 그리고 적절한 양의 육류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음식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특히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서 이를 강조한다면 확실히 먹히는 홍보 방법이겠죠.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통해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보면서 저는 우리 영국도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자랑할 만한 문화와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운영을 보면서 문화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제게 큰 도전이자 영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제 업무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끝일 리가 없죠. 이렇게 한식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감탄하고 있을 때 코리아 하우스에서 색다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K-팝 댄스 대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 그 규모와 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0개 팀 중 9개 팀이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K-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노래가 시작되면 관객들도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콘서트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K-팝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한국 양궁 경기를 함께 보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경기장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은 열기였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누가 봐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죠. 그들은 마치 자국 선수를 응원하듯이 한국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한국인들만의 응원 방식을 따라면서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저 역시 어느새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곳의 열기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열기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스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모자라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즐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가며 매일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곳의 매력이 대단했던 거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기념할 만한 일이에요. 다른 곳은 올림픽이 이어질수록 파리만 날리는 한편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는 갈수록 인기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음식,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깊이 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가던 프랑스인 몇 명이 부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의 말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스러운 농담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말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저것 좀 봐. 저 아시아 문화에 빠진 얼간이들 보여? 진짜 문화는 여기 프랑스에 있는데 말이야. 프랑스까지 와서 저딴 걸 즐기는 게 말이 돼? 가서 에펠탑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훨씬 생산적일걸? 그리고 저 음식들은 뭐래?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저런 자극적이고 맵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나눠주다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그리 놀랍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인종차별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겉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죠. 예를 들어 아랍계나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주거나 취업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제출해도 이름이 프랑스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 프랑스인들의 행동을 그저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맞서봤자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다른 유럽인들도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프랑스인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서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존중하는 법이나 배우고 와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항의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금발의 서양인, 흑인, 동양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프랑스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프랑스인들의 행동을 올림픽 개최 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프랑스인들이 자원봉사자 네임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항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항의서에는 프랑스인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이 상세히 기록되었고 자원봉사자로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죠. 조직위원회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각국의 사람들이 항의를 하자 그들의 자원봉사 자격을 박탈하고 올림픽 관련 모든 활동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식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푹 빠졌다는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인종차별을 한 프랑스인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을 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이번에 있었던 일을 게시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준 거죠. 저는 이번 일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서시는 건가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종차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건 한국인을 향한 것이든 다른 어떤 나라 사람을 향한 것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히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어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욕되게 하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히 좋아하는 대상을 넘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원래 한국을 좋아했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 사회, 경제 발전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한국을 소개했죠.
한국에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전부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케이팝이나 한식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이 점차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코리아 하우스가 추구한 게 바로 이것이었죠. 문화를 단순히 즐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의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을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 말이죠. 이 모든 걸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거나 경험해 본 적은 없었는데 코리아 하우스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일을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올림픽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늦게 코리아 하우스를 안 게 억울하고 아쉬워서 남은 기간 동안은 코리아 하우스의 열기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저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방금 전 경기에서 일본 관중들이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했거든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길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죠. 죄송하지만 우길기가 뭔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에게 우길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된 군기로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 깃발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한국, 중국 등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게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나치 얘기를 듣고 나니 한국인들의 분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 우리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교육받고 나치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일이거든요. 실수로라도 사용하면 잔뜩 욕을 먹고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죠. 게다가 듣고 나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저지른 행위들은 나치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나치의 그것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제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우길기 사용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나치의 상징을 공공연하게 사용한다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나치의 상징을 들고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인들 외에는 아무도 짚고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의 역사 교육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역사만 배우지 아시아의 역사에는 무지했던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인들은 세계 역사를 꿰고 있더라고요. 한국사, 세계사라고 과목을 나누고 동아시아사까지 나누어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도 역사 교육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 비교해보니 세 발에 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우길기 사용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한 뒤 IOC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경제성장의 배경, 문화 강국으로서의 성장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는 만두나 먹으러 왔던 건데 제가 한국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와 함께 항의문을 작성했던 한국인들 외에 한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길기 사용에 대해 항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IOC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형식적인 답변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기다리던 그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호주의 유명 서핑 선수가 우길기가 그려진 서핑보드를 타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미 우길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수에게 항의를 했고 우길기의 의미를 알게 된 호주 선수는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서핑보드를 당장 바꾸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자신이 익숙한 장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장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선수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행동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은 호주 선수의 결단을 칭찬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독일이 나치의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도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국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것. 서핑보드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한 호주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주네요. 과거에는 아무리 말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일을 관심받지 못했다니. 그런데 의아했던 것도 잠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이 지금은 문화 강국이 되었고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강국으로도 떠올랐지만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못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중국에 붙어있는 지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시아인을 보면 무조건 코리안이라고 물어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니 전 세계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차마 가늠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그들을 위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IOC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축제이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길기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답변이었죠. 물론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무언가가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눈치가 있으면 우길기 따위 들고 올 생각은 못하겠죠. 하지만 우길기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마 다음 올림픽에서는 절대 우길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심각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코리아하우스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곳에서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한국과 문화 교류를 하는 장이 열린 것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영국의 문화를 소개했었는데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영국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들어가려 하는데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한 한국인이 제게 애프터눈 티 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갔을 때 애프터눈 티 문화를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차와 다과를 먹는 문화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여유가 없는데 애프터눈 티 문화가 있으니 짬을 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었어요. 2시간씩 시간을 내는 건 어렵겠지만 이 문화를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한국인에게 듣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한국인은 애프터눈 티 문화를 얘기하는 거였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문화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때 또 한 번 깨달았죠. 자기 문화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면 자격지심만 가득해져서 남의 나라 문화를 깎아내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 저와 더불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역시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K-푸드와 K-팝, K-뷰티, K-의료, K-첨단 기술, 또한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 부당한 것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열정 등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그 열정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홍보 수단이 되도록 만들었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마저 자연스럽게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숙이 알아야겠어요. 사실 제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한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변명을 끌고 오자면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했고 이끌고 있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는 거예요. 너무 사심이 가득했나요? 하지만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아예 눌러 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할 정도죠. 올림픽 폐막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즐길 건 다 즐겼으니까요.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처럼 한국 문화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죠. 실제로 이 중에는 비행기 표를 못 끊어서 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가서 잔뜩 골려줘야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론 폐막식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여하튼 세계축제인 파리올림픽에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놈의 일본은 왜 자꾸 우길기를 뭐만 하면 들고 오는 걸까요? 저런 기사들 보면 정말 저도 화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마 올림픽 사연은 이 사연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곧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요.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우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